자, 안구 부속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죠? 안구 주변에 일단 이제 눈을 갖다가 덮어줄 수 있는, 그리고 그러면서 눈을 보호해주는 눈꺼풀이라고 하는 안검이 있었었고요. 그죠? 안검이 있었고. 안검은 위쪽도 있고 아래쪽도 있으니까 상안검, 하안검,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검 안쪽으로, 그리고 곡막 이제 외쪽에 있는 이제 결막이 있어요. 어떤 이제 여기는 림프가 굉장히 많이 분포하고 있어가지고 세균에 대한 침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아주는 결막이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눈물을 생성하고 눈물을 배출하는 눈물과 관련한 기관인 누기가 있습니다. 누기. 그리고 눈 아래 움직임을 이제 관장하는 안구 근육, 물론 이제 외안근도 있고 내안근도 있죠. 내안근이라고 하면은 앞서 배우셨었던 홍채와 관련한 근육들이라든지 조절과 관련한 모양체 근육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안근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는 외안근하고 내안근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구분을 해서 저희가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나, 눈 주변에 이렇게 있으면서 눈알을 보호하고 있는 부분인 아나. 그래서 안구 부속기라고 했었을 때 한 요 5가지 정도를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각각의 기능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안검 눈꺼풀인데요. 자, 눈꺼풀 어떤 기능을 할까요? 이제 1차적으로 그죠? 눈을 보호하겠죠. 그죠? 눈을 보호하고, 그리고 이제 광선을 차단하는 그러한 이제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잘 때 눈 감고 자야 될 거고, 그죠? 그리고 빛이 많다, 그러니까 이렇게 눈꺼풀을 이렇게 가늘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광량을 또 조절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들어가는 광선을 차단하거나 제한해준다. 그리고 안구를 보호해준다. 이제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눈꺼풀이 이제 깜박깜박하면서 이제 눈물을 이 각막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평활하게 이렇게 적셔주는 그런 와이퍼 같은, 자동차의 와이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잖아요. 닦아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안구 표면에 눈물을 골고루 이렇게 분포시키게 하는 그런 이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게 이제 표면을 아주 평활하게 만들고 한번 닦아주면서 깨끗하게 만들고, 이러면서 필요 없는 이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배출시켜주고, 그러면서 이제 각막을 이제 투명하게 렌즈 역할을 잘 할 수 있게끔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2가지는 같이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 이제 눈을 잘 때는 이렇게 또 감잖아요. 계속 이렇게 뜨고 있으면은 이제 눈물이 계속적으로 증발을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우리 숨목 횟수가 1분에 한 12회 정도가 평균 숨목 횟수예요. 근데 숨목 횟수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눈은 건조해지겠죠. 건성안으로 이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안검이라는 게, 이게 눈꺼풀이라는 것이 깜빡 이렇게 하는 작용을 통해서 눈물을 갖다가 각막에다 적셔주고 건조해지는 것에 대해서 방치, 일정한 정도의 어떤 수분을 갖다 유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어요. 병적으로 잘 때 눈꺼풀을 이렇게 뜨고 사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계속 오랜 시간 동안 눈이 계속 이렇게 외부에 노출이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수분이 계속 증발을 하게 되고 눈이 건조하게 되고, 그러면 토안이라고 해서 이제 눈에서의 어떤 이제 수분 공급이라든지 이런 뭐 영양 공급도 그렇지만 막 혈관이 발생하기도 하고, 증발을 하다 보니까 안구가 굉장히 건조해지니까 깜빡거릴 때 굉장히 또 아프다라고 하는 통증이 느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광학적인 기능도 제대로 되지 않고 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사실 이 깜빡이는 숨목이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우리 눈에 있어서의 어떤 기본적인 기능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참고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요즘에 왜 이렇게 이런 이제 전자 매체들, 뭐 태블릿, PC 뭐 이런 거, 뭐 스마트폰 이런 거 너무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이용하고 빈도적으로도 옛날과 비교하면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쓰잖아요. 그러면서 변화해 온 게 건성환이 굉장히 급격하게 많이 늘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뭐 핸드폰만 봐도, 스마트폰만 봐도 저희가 집중을 하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숨목 횟수가 굉장히 줄어들거든요. 그 연구 결과에 보면은 한 평균적으로
핸드폰을 사용하는 동안에 어떤 그 1분간의 숨막혀서 한 5회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평균적으로 원래 12회가 돼야 되는데 5회라고 하는 건 반 넘게 줄어든 거잖아요. 그죠? 이러면은 눈이 건조해질 수밖에 없어요. 깜빡임이 적어지면서 건조해지기도 하고 이런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어떤 열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해 강성 때문에도 눈이 더 건조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깜빡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는 것도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눈이 건조하다 하면은 좀 의식적으로라도 눈을 좀 깜빡여 주시는 게 좀 좋으세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 안검의 구조를 보시게 되면은 안검의 구조도 크게 4개의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외측 부분 피부층이 되겠죠. 이제 피부층이 되고 외측에 있으면서 이제 가장 이제 그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 아래쪽으로 이제 근육층이 있어요. 근육층도 크게 세 개의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눈 둘레근이라고 하는 알륜근 어디 분포하냐면 눈 둘레에 분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눈 둘레근 알륜근이 있고 요거는 어떤 것과 관련을 하냐면 바로 옆에 있으니까 제가 그림을 통해서 같이 확인을 해보실게요. 요 부분이에요. 제가 요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요걸 갖다가 그 측면도로 보시게 되면 요쪽에 이렇게 분포하고 있는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분포하고 있는 여기가 전부 다 알륜근이 눈 둘레근이 분포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자, 요 근육은요 눈을 감는 것과 관련을 감을 때 작동하는 근육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거 외에 2개의 근육들이 있는데 이 2가지는 눈을 뜰 때 관련하는 근육들이에요. 근데 2가지의 조금 차이점은 뮬러근 같은 경우에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응급시에 깜짝 놀라거나 이럴 때 이렇게 뜯을 때 있잖아요. 그때 작동하는 근육이 응급시 눈을 뜰 때 작동하는 근육이 뮬러근이고 상안검거근 같은 경우에 눈꺼풀 올림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상시에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눈꺼풀을 올릴 때 사용되는 근육이다. 이제 약간의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작동하는 근육이 다른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뮬러근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쪽 지금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약간 안쪽에 있어요. 지금 이렇게 쭉쭉 뻗어져 있죠. 그죠? 근데 안쪽에 있는 게 뮬러근이고 상안 건거근, 눈꺼풀 올림근은 그 위쪽으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 있죠. 이게 이제 눈꺼풀 올림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 근육 다 눈꺼풀을 올릴 때 작동을 하는 근육인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응급시에는 뮬러근이 그리고 평상시에는 눈꺼풀 올림근 그리고 상안 건거근이 작동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쪽 조직으로 지금 이렇게 조금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지금 보이시죠? 이게 바로 건판이라는 거예요. 건판인데 이거는 무엇과 관련을 하냐면 안검 장력과 관련해요. 텐션 있잖아요. 왜 이 눈꺼풀에 그 장력이 세면 쌍꺼풀이 없죠. 그죠? 근데 사실 쌍꺼풀도 그 주름의 일종이에요. 근육이 어떤 게 텐션이 약하면은 느슨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주름인데 쌍꺼풀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건판 부분이 지금 타잘 플레이트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장력이 너무 세다 그러면 쌍꺼풀이 없을 것이고 이 부분이 좀 느슨하다라고 하면 쌍꺼풀이 있는 눈의 형태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쌍꺼풀 수술을 할 때 이제 이 부분을 갖다가 좀 절개를 해서 이제 쌍꺼풀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판 있고요. 그리고 가장 안쪽으로 이렇게 하나의 층으로 지금 하늘색으로 건판 아래쪽으로 쭉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여기가 이제 검결막이에요. 사실 조금 있다가 결막을 보시겠지만 결막의 구성을 보게 되면 이 눈꺼풀 안검에 있는 검결막 있고 그리고 안구에 있는 구결막 있고 그 사이에 또 원결막이 3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일단 안검 부분에 있는 결막은 건결막이기 때문에 결막의 구조로 이제 이것이 포함이 되는 거죠. 가장 안쪽에 있어요. 이 건결막 같은 경우에는
결막 자체가 림프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떤 세균의 침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이제 도움을 주는 그런 이제 기능을 하고, 특히 검결막은 우리가 이렇게 깜빡하면서 이제 눈물을 각막에 적셔준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검결막 안에는 배상세포라는 것이 존재를 하거든요. 배상세포, 고블렛 셀이라고 하는 배상세포가 존재하는데, 이 배상세포가 눈물에 있어서 끈적끈적한 점액을 생성을 합니다. 점액. 그래야지만이 눈물이 각막에 착 잘 붙을 수가 있어요. 어떤 연결해주는 그런 이제 그 눈물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끈적끈적한 점액을 생성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검판에서는 눈물에 있어서의 그 지방 성분을 생성을 하는 마이곰선이 발달을 했어요. 여기 좀 진하게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가 눈물에 있어서 지방 성분을 생성하는 마이곰선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눈물도 이제 크게 세 개의 층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검결막에는 눈물에 있어가지고 가장 안쪽에 있는 층인 점액층을 생성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배상세포가 분포를 하고, 그리고 검판 안에는 눈물의 지방 성분을 생성을 하는 마이봄선이 분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안검은 크게 4개의 구조, 가장 외측부터 피부층, 그리고 근육층, 그 다음에 검판, 그 다음에 검결막,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안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결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결막이라고 하면은 먼저 이제 제가 아까 구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여기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결막이 어디 있느냐? 조금 전에 저희가 살펴봤었던 검결막은 안검 쪽 에 있다라고 했죠. 안검에 있어서 가장 내측. 그러면은 어디냐면은 지금 안검이 지금 여기는 상안검, 여기는 하안검이잖아요. 위쪽, 아래쪽. 그 가장 안쪽이기 때문에 여기 까맣게 이렇게 굵게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 있죠. 여기가 안검에서의 결막이라서 검결막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도 보게 되면 이쪽이 검결막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죠? 검결막이고, 그리고 안구에 있어서 공막 부분 가장 외측에 구결막이 있어요. 지금 그러면 구결막은 어디냐? 이쪽 부분인 거죠. 이해되셨지요? 검결막, 구결막, 그리고 이 연결해주는 이 부분이 원계결막이에요. 원계결막은 깜빡깜빡할 때 이제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하는 그런 이제 이 안검의 움직임과 관련해가지고 도움을 주는 부분이 원계결막입니다. 그래서 구성이 검결막, 구결막, 원계결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참고로 이제 검결막 같은 경우에는 림프구가 굉장히 이제 다른 요 원계결막에는 림프구가 없거든요. 이제 가장 많이 이제 분포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구조를 먼저 보셨고요.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얇고 투명한 조직이고요. 그리고 혈관 정맥층이 잘 발달되어 있다. 이제 검결막 같은 경우에는 그 안검 내면에, 그러니까 눈곱을 이렇게 뒤집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붉어요. 그죠? 혈관이 많아서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고, 구결막 부분, 공막을 덮고 있는 결막 부분 같은 경우에는 혈관 분포가 적기 때문에 투명합니다. 그래서 구분을 하자면은 또 그렇게 구분을 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결막의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 림프선이 잘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면역작용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 가지 세균이 침입을 했었을 때 이제 자체적으로 어떤 세균에 대한 어떤 방어 그런 역할들을 해주는 부분이 결막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눈과 관련한 안신경이 많이 분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기능을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지금 존재하는 그 위치가 서로 눈꺼풀이랑 안구랑 이렇게 맞닿는 부분에 가장 이렇게
부분이잖아요. 그러면서 깜빡깜빡할 때마다 이제 같이 이렇게 접촉이 될 텐데 이때 안구와의 어떤 마찰을 감소시키는 그런 역할, 그리고 안구 운동이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숨목시, 눈을 깜빡일 때 누액으로 각막 표면을 청소해주죠. 눈물 자체가 깜빡이면서 여러 가지 필요 없는 이물질이라든지 분비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밖으로 배출을 시켜주잖아요. 그래서 깜빡일 때 이제 청소해주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해주고, 역시 눈물을 갖다가 각막에 덮어주면서 수분성 유지하는 것도 이제 도움이, 이렇게 결막이 줄 수 있는 도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야지 한번 잘 닦아줘야지 광학적 기능을 제대로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결막낭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결막낭이 어디냐면은 지금 위에 그림에서 보시면 여기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결막낭인데, 이 결막낭은 이제 눈에 있어서 가장 온도가 낮아요. 그래서 세균 번식을 막아주는 그런 이제 중요한 이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결막의 주기능이라면은 림프 조직이 많아서 면역 기능에 도움을 주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안검이랑 결막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눈물과 관련한 누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기는요, 눈물과 관련한 누기는 크게 누선과 누도로 나눌 수가 있어요. 누선이라고 하면은 눈물을 생성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누도는 이제 눈물이 빠져나가는 길, 그게 이제 누도가 되겠습니다. 자, 누선도 크게 주누선과 부누선이 있는데, 대부분의 눈물은 주누선에서 생성이 되고 나머지는 부누선, 10% 정도가 부누선에서 생성이 돼요. 이 누선을 갖다 구분을 하는 이유가, 주누선은 뭐냐면은 슬플 때, 감정이 이제 슬프거나 아니면 어떤 자극이 왔었을 때 어떤 눈물 생성을 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자극성 눈물 생성을 하는 곳이고, 부누선은 우리 눈이 항상 젖어 있잖아요. 촉촉하게 젖어 있을 때 평상시에도 젖어 있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어떤 눈물을 생성하는 곳입니다. 그죠? 눈은 항상 촉촉하게 젖어 있어야지만이 그 광학적 기능도 제대로 하고 자극도 없고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눈물이 없다. 이제 눈물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질환이 건성안이 있어요. 눈이 그냥 단순하게 건조하다가 아니라 건성안이라고 하는 질환이 있잖아요. 굉장히 아픕니다. 불편하고 시력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질환으로 분류가 되는 정도의 어떤 이제 심각한 상태인 거죠. 눈물이 없으면은 앞서서 이제 그 안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결막에 대해서도 설명드렸지만 각각의 기능이 있지만 결국은 이 눈물을 통해서 각막을 갖다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그 기능을 갖다 도와주고 있는 그런 역할들을 했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눈물이 없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안 젖어 있으면 깜빡일 때마다도 너무 아프겠죠. 마찰 때문에. 너무 아플 때고. 그리고 눈물이 없기 때문에 이 각막이 깨끗하지 못해요. 깨끗한 어떤 광학적인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니까 시력도 안 좋아질 거고요. 그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눈은 항상 이렇게 좀 젖어 있어야 될 텐데, 수중에 있는 동물들 있잖아요. 물고기나 이런 아이들은 눈물을 만들까요? 안 만들까요?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정말 신기한 게 이제 환경에 따라 변한다고 수중에 사는 동물들에는 누선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항상 어차피 이렇게 물 안에 있으니까 굳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실제 이제 눈물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또 생성을 하고 빠져나가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분당 한 0.2에서 한 2.2 마이크로리터 정도가 계속적으로 생성이 되고 있는데, 생성하고 눈을 뜨고 있으면 이제 또 증발을 하고 하잖아요. 그죠? 생성하고 이제 잘 때는 생성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잘 때는 또 생성을 하지 않아요. 신기하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생성을 하면서 눈을 갖다가 보호하고 있다. 촉촉하게도 해주고 하지만 또 눈물 안에는 여러 가지 영양 성분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영양 성분을 공급을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눈물이 또 배출되면서 필요 없는 부분은 또 배출을 시켜주기도 하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이 눈물이 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누에게 기능을, 눈물의 기능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각막과 결막 사이에 수분성을 유지해준다. 맞죠? 맞고, 그 다음에 세척 기능, 눈물을 통해서 세척 기능을 해주고 한번 닦아주면서 각막 표면을 고르게 해줘서 균이랑 광학면을 제공해준다. 그래야 빛이 들어왔었을 때 한쪽으로 잘 이렇게 수렴해서 결상을 잘 제대로 된 결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고, 그 다음에 깜빡깜빡할 때마다 안구 운동의 마찰을 감소시켜주는 그런 이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눈물 성분을 보게 되면은 영양 성분도 있고 아니면 면역 기능을 하는 면역 기능의 그 성분도 있어요. 그래서 항생 물질 여러 가지 바이러스 중화라든지 아니면 세균 성장 억제라든지 이런 이제 기능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도 도움을 주고 여러 가지 영양 성분들을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딱 맞닿아 있는 특히 각막에 필요한 영양 성분을 제공하는 그런 이제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에게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고, 자, 참고로 아까 제가 이제 이 눈물 같은 경우, 그 누선 같은 경우엔 준우선이 있고 분우선이 있다라고 했는데 뒤에 눈물 살펴보면서 준우선에는 어떤 것들이 해당이 되고 분우선에는 어떤 것들이 해당되는 구분을 하겠지만 먼저 준우선의 위치를 갖다가 여기에서 눈물샘의 위치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쪽에 있어요. 준우선의 눈물샘은 이쪽에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긴 거죠. 위쪽에 있는 약간 그 눈에 있어가지고 귀 쪽 방향, 그래서 상이측에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우선은 여기에서 대부분 눈물에서의 한 90% 정도를 갖다가 생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눈물이 생성이 됐고 그 다음에 이 눈물이 나가는 통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울을 통해서 이렇게 눈을 한번 벌려보세요. 누점이 위쪽, 아래쪽 두 군데가 있어요. 눈물이 배출되는 그 시작점. 그래서 보게 되면은 위쪽에 눈물점, 아래쪽에 눈물점 이렇게 구멍이 뻥 뚫려 있을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점은 이 누점입니다. 여기는 위쪽, 아래쪽 상하 누점에서 시작을 하고요. 상하 누점, 지금 여기 적혀져 있죠. 상하 누점에서 시작을 하고 이제 위쪽 아래쪽이니까 서로 이 눈물관을 통해서 위 눈물관이랑 아래 눈물관이랑 같이 이렇게 와가지고 공동 눈물 소관으로 같이 이렇게 모이는 거죠. 위에서 아래. 그래서 처음에는 상하 누점, 그 다음에 이 눈물이 지나오는 눈물 소관, 누소관을 통과해서 그 다음에 공동 눈물 소관에서 모인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보록한 누낭이라고 하는 눈물 주머니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점, 누소관, 누낭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래쪽에 적혀져 있는 부분 같이 참고하시면서 여기 그림에서 표시를 한번 해보실게요. 자, 그래서 이제 누낭으로 왔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가면서 이제 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비루관이라고 하는 코 눈물 소관을 통과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비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래 코길 이렇게 해서 코로 눈물이 나오는 거죠. 밖으로도 흘러나오지만 이제 코 쪽으로도 눈물이 나오잖아요. 울거나 이렇게 했었을 때. 그래서 이렇게 통과를 한다. 그래서 누점, 누소관, 누낭, 그 다음에 아래쪽 이 비루관, 그 다음에 아래 코길 이렇게 해서 눈물이 빠져나간다. 해서 누도도 한번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좀 전에 계속적으로 눈물이 너무 중요하다. 눈물의 기능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언급을 드렸는데요. 눈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적으로 눈물은요, 지금 3개의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가장 바깥쪽에는 지방층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중간에 대부분 이 한 90% 정도가 수성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실제 이 수성층 내에 그 영양 성분이라든지 항생 물질이라든지 뭐 라이소자임 뭐 이런 알부민 이런 이제 성분들이 여기에 다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있고 그 다음에 각막이랑 딱 이제 맞닿아져 있는 부분, 여기는 이제 뮤신 레이어 해가지고 이렇게 녹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점액층입니다. 점액층.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 점액층은 각막과 이렇게 잘 부착이 될 수 있게끔 해주는 끈적끈적한 물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각막에도 보면은 윤모가 있어요. 이렇게 털 같은 게 있거든요. 그 윤모가 딱 눈물을 붙잡고 있어야지 눈물이 증발하지 않고 오랫동안 각막을 촉촉하게 적셔줄 수 있잖아요. 그 이제 연결을 해주는 층이 바로 이 점액층이에요. 그래서 이 점액층 같은 경우에 아까 그 결막 검결막에 있는 배상세포에서 주로 생성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거기에서 생성하는 물질이 바로 요 점액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눈물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이 수성층이고 지방층이 한 5% 정도, 그리고 점액층이 5% 정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